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적인 치료 방법 2탄 피부과 전문의 4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정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한태영입니다. 한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아토피부염에서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런 세균으로 인한 농가진이 생긴다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포진상 습진이 생긴다든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가 각각 필요하겠는데요. 또한 그 얼굴이나 목에 이렇게 습진이 심할 때 그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항진균제의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항진균제의 사용은 이렇게 과하게 쓰거나 너무 장기간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바르는 약으로 피부 병변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먹는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복용 후에 다른 치료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푸린입니다. 이 약 역시 굉장히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피부 병변도 개선이 잘 되고 가려움증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 약도 일부분의 환자분에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피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정기적인 병원에서의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면역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나 또는 최근에 개발된 생물학적 대제 주사 등이 바르는 약으로 좋아지지 않는 병변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여름철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선 중에 존재하는 자외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외선 치료는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을 유발하는 그런 염증 세포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외선 B를 이용해서 주 2회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햇빛을 물론 쪼일 수도 있겠지만 화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광선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거의 아토피 피부염은 신약이 없었는데 최근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제제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과거에는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있었고 이것들은 아토피를 유발하는 만성 염증들이 다 면역 반응인데 이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좀 막아줘서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아토피를 딱 유발하고 있는 딱 면역 반응이 한 특정한 단계만을 막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거의 안 주어서 몹시 안전합니다. 지금 국내에 출시된 지 벌써 1년 넘었고요. 효과는 너무 빠릅니다.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만에 벌써 가려움증이 완전 현저하게 회전되기 시작하고 불과 수개월 이내에 중등도가 거의 70% 정도 이상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약치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치료 효과가 있지만 아직은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만 지금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쓰기는 좀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굉장히 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만 이제 보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 기준이라든지 어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국민들도 오시겠지만 정말 이 건강보험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한 번 주사 맞는 게 1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가였어요. 지금 보험이 일부 인정되어도 아직은 너무 고가입니다. 네, 질문에 보면 생물학적 제제가 완치제이냐 물어봤는데요. 완치제는 아닙니다. 꾸준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병들이 꾸준히 조절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본다라면 기존의 약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각광받을 만한 약이라고 봅니다.
네, 생물학적 제제인 두필루맙 주사 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에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는 결막염이나 눈꺼풀염과 같은 안과적인 부작용이 불편함이 10% 이내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가벼운 치료로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실제로 환자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사 맞으면 이제 몸에는 막 좋아지는데 이제 얼굴이나 목에 갑자기 좀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잘 하고 이런 양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 후에 얼굴에 홍반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아토피 부염이 심해지는 것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찬우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아토피 부염의 기전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적인 약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임상 시험 중에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두필루맙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기전을 가진 레블리키주맙이라든지 트랄로키누맙이라든지 그런 약들도 있고 경구약 중에서도 이런 면역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잭 저해제라는 그런 약제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바르는 약도 스테로이드와 이제 비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유크리사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외국에서 개발 중인 잭 저해제라든지 TRPV1 저해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제 수년 내에 이런 아토피 부염 약제들이 훨씬 다양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느긋하고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또 재발과 악화를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효과가 빠른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치료가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치료법에 현혹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전문의에게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을 보면 사실 아토피가 대부분 어렸을 때 좋아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본인이 성인까지 가는 경우에 굉장히 좀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질환들이 되게 만성적인 게 많아요. 사실 내과적으로 당뇨, 고혈압도 잘 안 낫지 않습니까? 조절하는 병이지. 병에 대한 생각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사는 되는 것인데 꼭 해서 곧 금방 좋아져야지만 되는 거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귀가 얇아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느긋한 마음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토피 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건선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